예,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엘렉트라라는 논문이고요. 자연어 처리 쪽에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이 연산적으로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그 연산적 효율성을 좀 개선하고자 했던 논문입니다. 작년 9월에 공개된 페이퍼고요. 올 3월에 이제 소스가 오픈돼서 좀 핫했던 그런 논문입니다. 구글 논문입니다.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이제 언어 모델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언어 모델이 제안됐던 거는 이제 statistical, 통계적 언어 모델인데, 통계적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훈련 데이터가 주어지면, 훈련이란 것도 아니죠, 사실. 데이터셋이 주어지면은, 나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는이라는 단어가 이어지는 게 100개 중에 한 93개 됐다. 그러면 이제 93% 확률을 할당하게 되고, 나는까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밥이라고 하는 게 100개 중에 61개였다라고 하면은 61%의 확률을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고정된 확률을 할당해주는 방식이 이제 통계적 언어 모델이고, 이 방식에서는 각 단어를 모두 다 독립된 그냥 다 똑같은 단어로 취급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따로 어떤 훈련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데이터셋만 주어진다면 바로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이걸 발전시키고자 해서 등장한 게 이제 신경망 기반 방법인데, 신경망 기반 언어 모델인데, 신경망 기반 언어 모델은 단어를 아까 통계적 모델에서 모두 같은 걸로 취급을 했던 거랑은 다르게 단어를 어떤 분산 표현이라고 하죠. 그 분산 표현이 이제 한 단어를 어떤 고차원 벡터, 임베딩이라고 부르는데, 그 임베딩으로 변환을 시켜서 각 단어들끼리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뭐 유사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단어를 좀 더 섬세하게 표현을 하게 됐고요. 그 섬세하게 표현된 고차원 벡터를 RNN 같은 그런 모델에 집어넣게 되면은 그 모델이 다음 단어는 이게 오는 게 적합해 이렇게 하고 단어를 뱉어주는 게 신경망 기반 언어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인데, 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문장이 주어지면 그 문장의 일부분을 마스킹을 합니다. 그 마스킹된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 것이냐를 모델이 맞추면서 학습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모델은 그 마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단어들을 다 살피게 되고, 이제 이게 곧 문맥을 이해하게끔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이제 NLU입니다.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understanding을 하는 모델이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게 구글의 버트랑 오픈 AI의 GPT-2, 최근에는 GPT-3까지 나왔습니다. 논문만 해도 72장짜리 논문이 또 나왔는데, 하여튼 이 엄청난 모델들이에요. 저 엄청난 모델들도 있고, 거기서부터 파생된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전부 다 문제가 뭐냐면, 이게 MLM의 고질적인 문제일지 접근 방식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비싸요. 데이터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 모델도 엄청 커서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버트나 GPT-2 그리고 또 그에 준하는 엑셀넷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 세 개를 어떤 대기업의 클라우드를 빌려가지고 학습을 시킨다면 돈이 이제 버트 학습시키는데 약 1,000만 원, GPT-2는 5천만 원, 엑셀넷은 7천만 원 이렇게 돈이 든다라는 게 또 충격적이죠. 이게 엄청 충격적이고, 그래서 이런 규모 때문에 자연어 NLU 연구는 모두 다 기업이 가져간다는 게 정설이었죠. 그게 정설이었는데, 정작 이 트렌드를 선도했던 구글에서 이제 엘렉트라라는 걸 내면서 연산 효율성을 꼬집었죠. 연산 효율성을 꼬집고, 우리가 개발한 엘렉트라는 GPT-2를 능가하는데 우리 하드웨어에서 GPT-2 훈련시키는데 120일 걸린다. 근데 엘렉트라는 4일 만에 GPT-2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번 논문에 다 담긴 내용이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 대한 얘기니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센텐스가 있고
모델이 주어지면은 그 문장의 일부분을 마스킹 처리를 해요. 그 마스킹 처리한 거를 이 버트를 데려왔는데, 이 버트가 저 마스킹 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고 마스크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 추론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버트가 이제 문맥을 학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생성된 이 단어들이랑 원본 단어랑 비교를 해서 이제 로스를 정의를 하겠죠. 네, 뭐 토큰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맞췄고, 이제 활용하는 과 사용하는 이거는 사실 틀린 답이기는 하지만 사실 임베딩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유사한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지 않은 로스가 할당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해하게끔 하는 건데, 뭐 너무 멋있는 개념인데 여기 문제가 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저자들은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이 문장에 토큰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마스킹 토큰이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8개 중에 2개밖에 못 썼다 학습하는데, 로스를 2개에 대해서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15% 정도를 마스킹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100을 모았다고 치면은 그 중에 15%밖에 학습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15로 학습을 하려니까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고 비싸졌다라는 게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나머지 토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아이디어를 낸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금 보셨던 그림을 조금 간추렸어요. 마스킹된 문장이 있고 그 MLM이 토큰을 채운 문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Replaced Token Detection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는데, 저 개념으로 트레이닝한 게 엘렉트라거든요. 저 개념이 뭐냐면 이 MLM이 만들어낸 문장의 각 토큰들이 원본 문장과 똑같은지, 그러니까 원본에 있는 문장인지 아니면 MLM이 만들어낸 가짜 토큰인지를 판단을 하게 합니다.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모든 토큰을 다 살펴야 하고 그 각 토큰을 볼 때마다 주변 문맥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LM이 학습하듯이 문맥을 학습하게 되고, 좀 이진 분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모든 토큰에 대해서 이진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토큰에 대한 로스를 다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토큰을 학습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이 구조가 누군가에게 조금 익숙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 겐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미지 처리 쪽에. 겐이라는 모델은 이제 어떤 랜덤한 입력이 들어가면 제너레이터가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겐을 사용해가지고 가짜 고양이 사진을 만들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기 보이는 리얼 이미지로 진짜 고양이 사진이죠. 진짜 고양이 사진을 많이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뭐든 만들겠죠. 랜덤 입력을 받고 뭐든 만듭니다. 뭐든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리얼 이미지를 보고는 이거는 진짜야 라고 말해야 하고, 가짜 이미지를 보고는 이거는 가짜야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가짜를 보고 진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너레이터는 이제 나이스한 거죠. 제너레이터는 로스를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되는 거죠, 제너레이터는. 그런데 반대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가짜 이미지를 가짜라고 너무 잘 판별을 해버리면 제너레이터는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실수를 유발하게 해서 적대적으로 동작하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adversarial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겐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겐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게 사실 보면은 엘렉트라랑 엄청나게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엘렉트라를 그러면은 이거 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게 사실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겐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어요. 왜냐면은 입력이 들어가고 MLM이 이제 가짜 페이크 센텐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페이크를 만들어서 이제 엘렉트라는 그게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단을 할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겐이려면은 엘렉트라가 여기서 그러니까 페이크를 보고 true라고 말했을 때 MLM이 받는 리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훈련 방식을 보면은 MLM은 엘렉트라가 true로 하든 false로 하든 상관이 없고, 쟤는 그냥 문장을 되게 잘 만들고만 싶어 해요. 기존의 버트처럼. 기존의 버트랑 똑같은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likelihood를 maximize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문맥적으로 말이 되게 문장을 생성하게끔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랑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엘렉트라를 겐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딥하게 말씀을 드리면 텍스트에는 겐을 적용시킬 수가 없는데, 그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드리면 왜 그러냐면, 뭐 이미지는 뭐 고양이 100%라는 게 존재할 수 있죠. 고양이 100%가 존재할 수 있고 35%짜리 고양이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연어에서는 고양이면 고양이지 뭐 99%짜리 고양이는 없죠. 그리고 고양이에 어떤 뭐 실수 값을 더해서 뭐 약간 고양이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우리가 다음 단어를 결정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단어를 결정할 때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단어의 확률 분포가 나올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단어를 선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택하는 과정이 어떤 수식이 아니라 그냥 argmax 함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라디언트가 끊어진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라디언트가 끊어지면은 당연히 백프롭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에는 겐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강화학습을 적용시킨 사례도 있기는 한데, 이 논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게 좋은 성능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네, 보통은 겐을 아직은 적용시키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깨알 상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엘렉트라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이제 그래, 엘렉트라 동작 방식 알았다. 그러면 쟤네들은 어떻게 생겼니? 라고 하시면, 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든 엘렉트라든 둘 다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MLM은 트랜스포머 인코더 1개, 엘렉트라는 2개라고 표현을 한 거는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자들이 실험을 하면서 제너레이터가 더 엘렉트라보다 작았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저자들이 실험을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웨이트 쉐어링. 웨이트 쉐어링을 한다는 게, 저는 처음에 사실 조금, 이거 웨이트 쉐어링이 트랜스포머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게 저는 처음에 조금 와닿지 않았는데, 이 자체로도 이 파라미터 수가 워낙에 많은 모델들을 쓰다 보니까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어떤 노멀라이제이션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조금 더 글로벌 미니멈에 수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웨이트 쉐어링에 대한 실험은 대체로 다 해보는 것 같아요. 다 해보는데 엘렉트라에서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크기를 무조건 똑같이 맞춰줘야지만 모든 웨이트를 쉐어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제약이 걸리는 것도 제약이 걸리는 거지만 사실 메모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왜냐면은 엘렉트라든 MLM이든 둘 중 하나는 버트만큼은 커야 될 건데, 아마도 버트만큼은 크게 해야 되는데 둘이 똑같아 버리면 버트의 2배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게 메모리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었기 때문에 저자들은 웨이트 쉐어링을 이렇게 통짜로 하는 거는 성능도 안 나왔고 좋지도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자들이 택한 쉐어링 방법은 임베딩 측만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이 임베딩 측만 쉐어링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더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죠. 얘네들이 임베딩 되는 부분이 이제 입력이 모델로 들어가는 딱 저 부분일 텐데, 이 맨 앞부분에 MLM이 입력으로 받는 거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셋에 포함된 모든 단어. 그러니까 애초에 임베딩을 정의할 적에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토커나이즈를 다 하고 보캡을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베딩을 만들 거잖아요. 모든 단어에 대해서 공평하게 튜닝을 할 기회는 MLM한테 밖에 없어요. 만약에 MLM이 어떤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에 대한 생성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은 엘렉트라는 그 단어를 평생 튜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임베딩이 좀 약간 편향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MLM에 디펜던시가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임베딩층을 쉐어링 해주는 게 효율이 가장 좋았고, 그러면 이제 MLM과 엘렉트라의 크기 차이는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인가를 봤을 때 이게 실험이 이렇게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사이즈가 저 그래프 선으로 나타나고 있죠.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768일 때 파란 선이죠. 그때 256쯤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512일 때 노란 선이죠. 노란 선일 때 256에서 역시 256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256일 때 제너레이터가 64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래서 저자들은 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일 때, 제너레이터가 작을 때, 그 정도 더 작을 때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모델을 훈련을 시켰을 때 이 버트에 아워스가 붙어 있는 게 멋있죠. 이 버트 아워스 구글 논문이니까 가능한 건데, 자신들의 버트를 기준으로 다 평가를 했어요. 엘렉트라를 버트만큼 훈련을 시켰을 때 결과를 보시면 일단 버트는 다 모든 분야에서 상회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엘렉트라 400K고, 그 엘렉트라 1.75 밀리언을 보시면은 맨 아랫줄 보시면은 어, 위에 엑셀넷이 5.4배인데 엘렉트라는 4.4배죠. 그럼에도 일부 태스크에서는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뭐 뒤처지는 것도 사실 없죠. 다 그냥 동점이거나 0.2 차이가 나네요, F1에서. 그래서 어, 이건 사실 이미 너무 잘 되는 거를 조금 더 잘 되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놀라운 성능 향상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잘 되는 걸 더 잘 되게 했다. 더 적은 연산량으로 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